A매치데이가 지나고 다시 시작되는 프로축구, 그리고 세리에A 우승을 향해 달려가는 나폴리. 그런데 그 나폴리에 엄청난 악재가 떨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통기자입니다. 나폴리 이야기를 다시 할 그럴 계절이 왔습니다. 2주 동안의 A매치데이가 지나갔고요. 다시 나폴리가 선수들을 모아서 다음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 상대가 AC 밀란, 이탈리아 강호입니다. 그런데 이번 경기를 앞두고 밀란 이야기보다 더 중요하게 해야 할 이야기가 생겼습니다. 바로 빅터 오시멘의 부상 공백입니다. 오시멘 선수가 나이지리아 대표팀에서 상처를 입고 돌아왔어요. 왼쪽 허벅지 내전근 부위에 부상을 입었다고 하는데요. 약체 기니비사우를 상대로 홈에서 0대1 패배하는 등 1승 1패에 그친 나이지리아에서 경기력 면에서도 비판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상처까지 입고 왔습니다. 나폴리는 이 선수들을 추슬러서 3일, 한국 시간 3일 새벽에 밀란과 세리아 28라운드를 치러야 합니다.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는 나폴리가 당연히 한 수 위입니다. 나폴리가 선두 독주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밀란도 4위에 올라있는 강호이기 때문에 나폴리 입장에 상당히 경계해야 되는 팀 중에 하나인데요. 이 경기 이후의 일정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밀란과의 경기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죠. 4월 한 달 동안에 밀란을 3번이나 만나요. 3일 밀란전 뒤에 8일 레츠전, 그리고 13일에 챔피언스리그 8강 1차전 밀란 원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리아 엘라스 베로나전을 16일에 치르고요. 챔피언스리그 8강 2차전 밀란과의 홈경기가 19일에 있습니다. 그 다음 경기도 어려워요. 유벤투스 원정으로 24일에 세리아 경기까지 치르거든요. 이렇게 험난한 4월 일정, 이탈리아 북부 명문들과 연달아서 경기를 하고 밀란과의 3연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왜냐면 이미 나폴리는 리그 우승은 거의 확정적이기 때문에 남은 건 챔피언스리그 뿐이거든요. 챔피언스리그 8강 통과가 현재 나폴리의 4월의 가장 큰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나석이 좋아하는 라우렌티스 구단주가 오시멘 선수의 부상 정도에 대해서 직접 얘기를 했는데요. 오시멘의 부상이 2주 정도이길 희망한다 라고 했어요. 최소 2주라는 거겠죠? 그렇다는 건 이번 리그 경기에 못 뛰고 챔피언스리그 8강 1차전도 못 뛸 것 같고, 조금만 운이 없다면 챔피언스리그 8강 2차전까지 밀란과의 3경기를 모두 못 뛸 가능성이 상당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시멘이 빠질 경우에 당연히 공백이 엄청나죠. 요즘 오시멘 얘기 엄청나게 했잖아요. 김민재와 함께 가장 얘기 많이 되는 3인방이 김민재, 크바라치엘리아, 오시멘 아니었습니까? 최근 한 두어 달 동안은 세계 최고 스트라이커 중에 한 명이었죠. 자, 카타르 월드컵 이후에 세리에가 재개돼서 후반기가 됐을 때 그 기간 동안 본인이 엔트리에 들었던 15경기에서 15골, 경기당 1골을 터뜨리는 탁월한 득점력을 발휘했습니다. 특히 챔피언스리그 16강 프랑크푸르트전에서 홈 원정 모두 득점해서 8강행을 이끈 바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본인의 경기 필수 아이템인 마스크도 잃어버렸대요. 부상을 안고 좀 대표팀에서 부진하고 돌아오느라 정신이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오시멘이 나폴리로 복귀한 뒤에야 마스크가 짐에 없다는 걸 알아차렸다고 해요. 오시멘의 마스크는 2021년 11월 왼쪽 안화 및 광대뼈 부위 골절 이후에 착용하기 시작한 것인데, 부상이 완치된 뒤에도 마스크를 쓰고 경기 임하는 것이 버릇이 됐습니다. 예전 첼시에서 뛰던 레전드죠? 페트르 최고 골키퍼가 두개골 함몰 부상 이후에 늘 헤드기어를 착용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게 다 나아도 이런 부위는 어찌 위험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차고 있는 게 안전에도 좋고 심리적 안정도 주거든요. 근데 이걸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시멘이 골을 넣을 때마다 벗어드는 세레머니를 하던 그 도구, 그리고 그게 이제 트레이드마크가 되어서 나폴리의 수많은 어린이 팬들이 똑같은 마스크 모양을 차고 응원도구 삼아서 경기장에 왔던 바로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똑같이 만들 수는 있대요. 만드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하는데, 새 마스크 제작이 만약에 좀 늦어진다면 부상에서 복귀한 직후에도 좀 구형 마스크, 약간 덜 맞는 마스크를 쓰고 경기에 뛰어야 한다고, 그럴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모로 오시멘 선수에겐 좋지 않은 상황이죠. 자, 그렇다면 오시멘 대신 누구를 쓸 것인가? 오시멘 공백이 이미 이번 시즌 있었습니다. 시즌 초반에. 그때 나폴리가 잘 해냈던 걸 생각한다면 이번에도 문제는 그리 크지 않다고 볼 수도 있어요. 오시멘이 9월 초부터 10월 초까지 약 한 달 동안 6경기에 걸쳐서 결정을 했는데요. 당시 6경기에서 나폴리는 전승을 달렸습니다. 나폴리가 근데 모든 경기 전승이 아니잖아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오히려 오시멘이 있을 때 졌고 오시멘이 없는 경기에서 전승을 거뒀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오시멘 필요 없는 것 같지만 물론 경기력 면에서는 그렇지 않겠죠. 아무튼 오시멘이 없는 동안 6경기에서 경기당 평균 득점조차 6경기 19골, 경기당 3.17골로 이번 시즌 평균보다 오히려 높았습니다. 또한 이 기간에 이렇게 골을 많이 넣은 이유, 기념비적인 챔피언스리그 아약스 원정 6대1 대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시멘이 없을 때 9월에는 왜 그렇게 잘했느냐?
바로 요 선수의 활약 덕분이었죠. 자코모 라스파도리, 단신이지만 연계 플레이가 탁월한 이탈리아 대표 스트라이커죠. 이 6경기 기간에 주로 선발을 맡아서 4골을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도 교체로 많이 들어오는 조반니 시메오네, 이 선수는 역시나 교체 위주로 뛰면서 3골을 보탰고요. 자, 특히 밀란 원정에서 이 기간에 이겼다는 게 눈에 띕니다. 원래 원정이 홈보다 어렵잖아요. 그런데 지난번 전반기 원정 경기를 오시면 없이 치렀는데 이미 이겼어요. 그때 2대1로 이겼습니다. 당시에 1대1 상황에서 교체 투입된 시메오네가 결승골을 터뜨린 바 있는데, 시메오네 선수가 원래 볼키핑이 그렇게 좋진 않거든요. 하지만 본인의 능력을 넘어서는 집중력과 끈기를 통해서 좋은 팀 기여도를 보여줄 때가 자주 있는 선수입니다. 끈질긴 볼키핑으로 공을 지켜낸 뒤에 뒤로 연결했고, 그 다음 후위의 얼리 크로스를 시메오네가 멋진 헤딩슛으로 마무리하면서 결국 나폴리가 밀란을 꺾은 바 있습니다. 이 좋은 기억을 생각한다면 이번에도 시메오네의 활약을 기대해볼만 하겠죠? 자, 오시멘이 부상에서 처음 돌아왔던 경기를 생각해봐도 그게 이제 챔피언스리그 아약스전이었는데, 라스파도리가 먼저 경기 초반에 골을 넣으면서 승기를 잡아줬고요. 그 다음에 후반에 교체 투입된 오시멘이 또 골을 넣으면서 둘 다 골을 넣었어요. 그러면서 오시멘이 아주 안정적으로 편한 마음으로 복귀할 수 있었거든요. 이렇게 라스파도리가 잘해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현지에서도 라스파도리에 대한 기대가 높지만 문제는 최근 경기 감각과 컨디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라스파도리가 그렇게 시즌 초반에 잘했던 선수인데 요즘에 아예 안 보였잖아요. 잔부상과 컨디션 난조가 이어지면서 한동안 결장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탈리아 월드컵 못 나갔기 때문에 월드컵 기간 동안 컨디션 잘 관리하고 몸이 올라올 줄 알았거든요. 특히 월드컵 기간 동안에 치른 친선 경기에서 라스파도리는 골도 넣었어요. 그런데 월드컵 이후에 하필 첫 경기에 인테를 상대로 나폴리가 지면서 시작했는데, 그날 좀 일찍 교체 투입돼서 한 게 없었고, 그 다음에 얼마 안 돼서 코파 이탈리아에서 크레모네세한테 승부차 끝에 지면서 탈락했는데, 이때도 라스파도리가 별로 한 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스팔리티 감독은 후반기 초반에 라스파도리에 대한 신뢰를 좀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뒤로는 부상과 이런 부진이 이어졌고요. 결국 1월 말부터 지금까지를 보면 교체 출장이 단 2회에 불과했으며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시메오네를 선발로 쓰면 되는 거 아니냐? 사실은 시메오네는 선발용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메오네가 이번 시즌 컵대회 포함 단 492분밖에 못 뛰었거든요. 출장 빈도를 생각한다면 거의 교체였는데, 그러면서 492분 8골, 61.5분당 한 골이라는 정말 탁월한 득점 순도는 보여주고 있지만, 이 선수는 스타일만 봐도 조커가 조금 더 어울려요. 왜냐면 오시멘의 어떤 신체 능력과 성실한 압박 능력, 이것도 갖추지 못했고, 라스파도리의 기술과 연계 플레이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좀 작은 육각형의 능력치를 가지고 있는 선수거든요. 대신에 집중력이 좋아서 열심히는 합니다. 그런데 힘이나 기술 모두 나폴리 수준의 팀에서는 좀 아쉽기 때문에 무리해서 선발로 나와서 모든 플레이를 다 하려고 뛰어다니다 보면 오히려 골을 못 넣는 경우가 있고, 골에 집중하게 해줄 때 오히려 딱 한 골 넣는 그런 최상의 집중력을 발휘할 때 힘이 나는 선수예요. 쪼코형이거든요. 그렇다면 역시나 라스파도리가 좀 살아나주는 게 이번 경기에서 상당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못 살아나서 최전방 시메오네나 제로톱이나 이런 다른 방법을 쓴다면 전력 손실이라고 봐야겠죠. 사실은 최근에 나폴리가 오시멘에게 점점 더 의존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번 결장이 좀 더 뼈아픈데요. 시즌 초반에는 어차피 오시멘이 없었어서 그런지 라스파도리가 최전방에 있으면 어쩔 수 없이 그 선수를 중심으로 공을 돌리면서 연계 플레이할 수밖에 없거든요. 일종의 제로톱이니까. 그래서 팀 전체가 굉장히 매끄러운 공격을 했어요. 9월과 10월에 이 팀의 공격이 얼마나 굉장히 좀 패스 위주고 아름다웠는지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으로 오면 올수록 최전방의 슈퍼스타들을 활용해야 되다 보니까 크바라첼리아와 오시멘의 투맨 게임으로 공격하는 경우가 좀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이런 버릇으로 몸이 이미 가고 있는데 여기서 오시멘이 빠진다고 다시 9월에 하던 축구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게 또 사소한 불안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스팔리티 감독이 이번 리그 맞대결에서 오시멘 없이 밀란 꺾는 법을 반드시 보여줘야만 합니다. 그래야 챔피언스리그 8강에서도 똑같이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이번에 어떤 전술 싸움 가위바위보에서 이미 지고 들어간다면 밀란의 스테파노 피올리 감독이 방긋 웃으면서 챔피언스리그 8강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밀란도 살짝 보죠. 밀란은 지난 1차전 즈음, 그러니까 나폴리가 2대1로 간신히 이기긴 했지만 밀란이 굉장히 거세게 밀어붙였던 바로 그 경기 즈음에는 경기력이 좋았어요. 당시에는 나폴리와 밀란이 선두 경쟁을 하고 있었던 그런 시기죠. 하지만 지금은 밀란이 많이 져서 뚝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
스테파노 피올리 감독이 이끌어온 이 팀의 선수단이 약간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고요. 많은 선수들이 뭐 시즌 전에 유출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새로 영입된 선수인 데케텔라르 같은 선수가 좀 적응을 못했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팀 전력이 떨어지고 부진에 빠지자 스테파노 피올리 감독이 전술 변화를 꾀하게 됩니다. 공식전에서 무려 7경기 무승에 그친 구간이 있었는데 결국 4-2-3-1로 안 되겠다 생각해서 그 무승 행진 막판에 3백으로 전환해요. 그 3백을 바탕으로 4연승을 달리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토트넘 호스퍼를 상대로 이겨서 챔피언스리그 16강을 통과했던 그 시기죠. 그런데 그 4연승 이후에 최근 4경기 다시 4경기 무패입니다. 2무 2패예요. 3백 도입에 효과했던 실점 감소가 최근 4경기 3득점 6실점을 기록하면서 공수 모두 불안해지는 역효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결국엔 피올리 감독은 이번 나폴리전을 앞두고 4-2-3-1 회귀를 선언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핵심 공격수 하파엘 레앙이 3백에서 활약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레앙은 지난 시즌 세리에A MVP를 수상하면서 밀란의 우승을 이끌었던 특급 공격수죠. 이번 시즌도 리그 8골 6도움, 기록면에서 시즌 전체를 보면 굉장히 준수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스탯은 팀이 포백을 쓸 때 쌓았고요. 언제부터냐? 1월 말부터 지금까지 딱 1도움을 추가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3백일 때는 스탯을 못 올렸습니다. 레앙을 살릴 수 있는 전술이 아니었거든요. 결국에는 레앙을 살려야만 팀이 부활한다 이런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또 이제 3백이 잘 작동하려면 뛰어난 센터백 3명이 꼭 필요한데 밀란 3백의 한 축이었던 피에르 칼룰루가 프랑스 대표팀, 프랑스 21세 대표팀에서 부상을 안고 와서 빠진 점 역시 3백을 쓸 수 없게 만듭니다. 반면에 포백에서 굉장히 요긴한 자원인 라이트백 다비드 칼라브리아가 부상과 좀 컨디션 난조에서 돌아와서 선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여러모로 포백으로 회귀할 준비가 돼 있는 밀란 선수단입니다. 그래서 밀란의 가장 날카로운 창은 역시 왼쪽입니다. 레앙을 부활시킬 수 있다면 왼쪽 윙어 레앙, 그리고 그 뒤를 받치는 세계 최고 수준의 공격력을 갖춘 왼쪽 풀백 테오 헤르난데스, 이 둘의 컨비네이션으로 나폴리를 위협할 수 있죠. 그래서 밀란의 전설적인 감독 출신인 축구 해설가 파비오 카펠로는 테오가 프랑스 대표팀에서는 변수를 창출해내는 걸 내가 봤다. 그리고 레앙 같은 경우에는 발에 공을 붙여주면 상대 선수를 돌파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두 명이 있는 왼쪽을 활용하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또 밀란 입장에서 경계해야 할 것은 나폴리의 중원이고 나폴리의 왼쪽 공격이다. 나폴리의 왼쪽 윙어 흐비차 크브레첼리가 공격을 해오면 칼라브리아 혼자 막기 어려우니까 협력 수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전망을 했어요. 카팔로의 생각대로라면 밀란도 왼쪽 공격이 강하고 나폴리도 왼쪽 공격이 강하다. 결국 밀란도 오른쪽 수비를 잘해야 되고 나폴리도 오른쪽 수비를 잘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승부처가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김민재 선수가 이렇게 되면 공격적에서 오시맨 공백이 있으면 아마 이번 경기 바로 선발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죠.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체력적으로 친선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손흥민, 황인범, 김민재 다 두 경기 풀타임을 뛰었잖아요. 그러면서 체력적인 부담이 있을 것이고 정신적인 피로 말할 필요가 없죠.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약간 좀 믹스처에서 그 어떤 폭탄 발언에 가까운 말을 질러놓고 이제 당당한 태도로 그 뒤에 임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많은 어떤 질타와 이런 걸 받으면서 빠르게 수긍을 하고 사과에 가까운 그런 입장문을 내면서 소셜미디어에서의 실수, 동료 선수에 대한 실수 이런 걸 다 이제 해명하고 사과를 했고 팀 내 파벌에 대해서도 반박을 하고 역시나 오해를 일으킨 데 있어서 사과를 한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많은 일을 겪고 김민재 선수가 정신적으로 좀 깨끗해졌다면 이번 경기에서 좋은 활약을 해주기를 좀 기대를 해보고요. 좋은 컨디션으로 나폴리에서나 여러모로 좀 돌아오는 국가대표팀에서도 그렇고요. 돌아오는 그런 김민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리였습니다.